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입니다. 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초동 육동이 있어요. 초동 육동.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은 커버를 찬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레전드가 되는 저한테 어떤 나침반이 되었던 그런 글이에요. 이 글이 쓰여진 건요 2006년이고요 어느 개인 이 작은 블로그에 그 당시 메모로그라고 있었어요. 메모장처럼 이제 텍스트만 올리는데 한때 올라왔던 글입니다. 하지만 그 블로그는 현재 폐쇄가 되어 있고요.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사실 누군지는 몰라요. 모두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제가 이 글을 네이밍하기로는 초동육동. 왜 초동육동이냐? 조금씩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초식동물, 육식동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 초동, 육동. 초식과 육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식동물입니까? 육식동물입니까? 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파일처를 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라던가 부동산 쪽에 뭐 기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삶에서 좀 나침반이 되는 이제 계속 꺼내서 볼 수 있는 바이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프린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동육동을 보시면요. 우선은 이 글의 제목은 이겁니다. 원제는 이거예요. 월급쟁이 가로치고 초자 장사로 성공하는 비법 공개입니다. 이 뭐 장사로 성공 비법 공개 요거만 보시면 사실은 뭔가 이 사짜스럽단 말이에요. 이 사기 같아. 하지만 내용은 아주 꽉 찼죠. 2006년 8월 19일 날 올라왔어요. 8월 19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고용되어 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신분과 안정을 보장받고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전자가 이제 통틀어서 봉급생활자, 봉급,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봉급생활자고요. 후자가 이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이제 육식동물로 비유를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나이가 상당히 좀 있으신 분이에요. 외환위기 때 이제 기업들이 생생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자, 제가 알기로는 대전 이쪽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로 조금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요. 일로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일을 잘해서 자본주의에서 투자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사업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을 잘해서 자기 분야에서 이 스몰 비즈니스 요걸 잘해서 성공하는 비법을 공개하는데 아주 꽉 차 있습니다. 내용이. 자,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초식인지 육식인지 본인의 속성이 어디에 좀 더 가까운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식이라고 해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약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초식이 약하진 않아요. 왜? 아니, 코끼리나 기린도 전투력이 세잖아요. 사자가 혼자 못 덤비잖아요. 그래서 덩치 큰 초식 동물은 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뭐 큰 기업에서, 그죠? 큰 기업의 뭐 고위 임원들이나 CEO, C급 임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덩치 큰 초식 동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도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언젠가는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육식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시기의 차이지 언젠가는 본인이 육식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차차히 뽑으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사실은 저한테 계속 인상을 줬던 건 이거예요. 13번 노트 한 권 볼펜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트 하나 볼펜 하나도 자 뭐냐 사무실 내에 있어야 될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물건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트 하나를 사더라도 겉표지가 딱딱한 스프링 달린 노트를 사용해라. 여러 소리 하면 입 아프다. 그것이 노하우라면 노하우다. 어느 누가 말한다.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하는 말 머리 아프게 이해할 필요 없다고 그냥 하라고. 본인이 하시는 말 일일이 이해 못 시킨다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도 모나미 153 볼펜만 꽂아 놓으라는 거예요. 딱딱한 스프링 노트에다가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필꽂이에 5-6개씩 모나미만 꽂아 놓고 그냥 그렇게 해라. 쓰기도 힘들다 더 이상.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분야에서 좀 성공한 사람은 심플해요. 제가 봤던 경우에는 뭐 그게 사실은 뭐
복싱, 격투기 이쪽 운동 분야가 됐든 투자 분야가 됐든 간에 일단은 탑 클래스를 찍어봤다라는 거야. 탑이라는 건 제 기준으로서는 S에서 A급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정도로 치면은 1등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해서 한 4%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 챔피언 내지 전업 투자로서 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잘한 것들에 신경 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노트 하나, 볼펜 하나도 이 부분을 해석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변을 조금 심플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러니까 이거 저거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진짜 본업에 이 집중해야 되는 시간과 이 노력, 이거를 에너지, P라 그러죠. 게임으로 치면 에너지를 깎여요. 이게 MP를 깎인다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심플하게 가져가고요, 본업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본업에. 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노트 하나, 볼펜 하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좀 덧붙여서 집중해야 되고 심플해야 된다. 사업이든 본인의 일이든 조금 심플해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의 개인 경험도 한번 같이 넣어서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2010년도였어요. 제가 20대 중반 때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정확히 딱 1년이었어요. 딱 정확히 1년이었고요. 2010년 완전 극초반 1월, 2월 이때 사실 본의 아니게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교는 사실 다니고 있었고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파트에서 생각난 게 뭐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일단 창업센터 입주해가지고 이제 혼자 1인 기업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었어요. 1인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신경 쓰지 않고 제 책상에 뭐가 놓여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토익책이 있었어요. 토익책. 언제든지 유사 상황에는 토익을 쳐서 취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제 내면 깊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휴학을 하고 배수해지는 쳤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그때 멘탈을 떠올려 보면은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물론 데드라인을 설정한 건 좋았어요. 제가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1년 안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BEP를 넘고 어느 정도 확장하고, 이거는 계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매달 사실은 계획을 이렇게 쪼개면서 마일스톤을 봐야 되는데, 보긴 보죠. 근데 다음 달에 또 잘하면 돼. 이번 달에 성공 못했으면. 그렇게 계속 정신승리를 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하고 토익책을 회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 사업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 초동육동의 저자는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책상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깔끔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책상은 좀 다르한 것도 뭐 예를 들면 잡지책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딱 두꺼운 스프링 노트에다가 이 펜슬만 딱 모나미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집중을 사실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자영업 사실 많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저 집은 왜 장사가 안 되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실 수 있는 회사들, 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인데 주인이 대놓고 밖에 나와서 가게 문 앞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그럼 지나가는 애엄마들은 애기 데리고 가면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방문을 하겠냐고요. 그 뭐를 팔든 간에.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진짜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은 진짜 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동육동에서 나왔던 첫 번째,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거에 약간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특히 20대 때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경험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던 경험으로서 물론 실패했어요. 1년 동안 했지만 사실 금전적인 손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으면서, 그 당시로 뭐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그 입주할 수 있는 그 권리랑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권리랑 매달 지원금, 그 당시에 얼마 나왔었지? 2010년에 80만원, 90만원에서 뭐 수익 좀 나면은 더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걸로 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경험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 돈을 쓰진 않고 이제 지원받으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런데 꼭 한번 이 데드라인 설정 좀 해보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사업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이것도 뭐 걸러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걸으셔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이때 사업할 때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어느 날 강연을 했어요. 그 센터에 수많은 입주민들이 있었거든요. 입주하시는 다 뭐 개인 사장님이 다 이름은 다 사장이야. 근데 한 300명 정도 모아놓고 이 센터에서 이 강사를 불렀어요. 근데 보통 막 동기부여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하자.